좋은 약인데 전반기 때 너무 빨리 병이 아직 밀도가 증식이 안 될 당시에 침투 이행성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병에 대해서 내성 발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회장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수 화상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김미숙 사장님께서 과언을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건 다축교류회가 아주 번성할 것 같습니다. 더우니까 긴 말씀 안 드리고요. 인원이 많은 관계로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진행 방향에 따라서만 움직여 주시고 절대로 가급적이면은 화상병 방지를 위해서 개인적인 행동은 좀 삼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모신 교수님 전에 우리 다축교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재상 회장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조류회가 이제 2월 26일 날 출범했기 때문에 4달 한 반가량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불과 한 4달 된 단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기술 교류가 일어나고 현장 교육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회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덕분에 앞으로 하반기에도 우리가 이사님들 잘 모시고 회원님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교육을 꾸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렵게 이렇게 모셨습니다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문성호 교수님께서는 이 충북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주임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접 사과 재배 현장에서 그래서 이론과 현장을 모두를 꿰뚫고 계신 그야말로 우리가 다축형 재배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문 교수님 모시고 뜻깊은 교육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을 준비해 주신 우리가 경기권역의 권연학 이사님 그리고 김동철 충무님 그리고 또 우리 김미숙 장소를 제공해 주신 김미숙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양농협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지금 계시는가요? 예. 어디 쪽이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아까 따로 인사했어야 되는데 우리 영양농협에서 조합원님들하고 직원분들이 9분이 이렇게 회원이 아니심에도 견학차 오셨습니다.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예. 우리 특별히 오신 영양농협에 조심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류회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또 하실 예정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뜻깊은 교육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정말 회장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결성된 지 4, 5개월 정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열의가 대단하신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과 다축이라 그래서 꼭 다축 농사만 지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사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실 걸로 저는 기대하고 또 저는 이제 미력 하나만 이제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나 다소간의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보니까 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과나무뿐만 아니라 사람이 먼저 지칠 지경이니까 저도 어제 오전에 방제 작업하고 오후에 이제 저희 가수원 주변에 아카시아가 있어서 좀 그거 좀 제거하는데 죽을 지경이더라고. 옷이 후딱 젖고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안 좋아요. 하여튼 어쨌든 일이 바쁘지만 건강 관리 생각하시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사실은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 관리인데 수분 관리가 사과 생육 발달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물이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측정기를 갖고 왔는데 보통 보면
단위 제곱 센티미터당, 그러니까 1cm, 1cm, 1cm 깊이의 제곱 센티미터당 수분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면 식물 생육이 양호하냐? 23.4%에서 24% 정도의 수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물을 오늘 만약에 1시간을 주고 수분을 측정을 해도 보통 이게 최저 올라가는 게 한 15.4%밖에 안 돼.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홍로나 조중생 중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요즘 뭐냐 그러면 수침 증상이라 그래서 나무가 눈물 흘린다 그러죠. 눈물 자국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나무가 지금 고사할 상태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만약에 물을 안 준다 그러면 그 상태가 5일 정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가지가 마르면서 가지 쪽에 노란 단풍이 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상황이 한 2, 3일 정도 지속이 되면 특히 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한 시간대가 오전 10시부터 2시 사이인데 그때는 나뭇잎이 필요로 하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사과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요. 그러면 사과 쭈글거리는 증상이 보이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 정선이라고 하는데 컨설팅을 하고 왔는데 한두 집 농가가 그런 농가가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뭐 사과가 현 상태로만 유지를 시켜줘도 다행인데 줄어든다 그러면 더 이상 세포가 확대될 거라고는 기대를 못하지. 그래 되면 그런 나무가 수분이 부족해서 왔던 스트레스로 인해서 탄저나 전문이 썩은 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물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첫째 이제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은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얼마큼 줘야 좋냐. 저는 이제 뭐 일부 강사분들은 오전에 주는 것도 좋다, 뭐 오후에 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사과 농사를 98년도부터 한 27년 정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저희 가수원은 큰 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가수원 우리 농장명이 산아래 농장이 산 밑에 있다 그래서 산아래 농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큰 산 밑에 있으면 그 가뭄 피해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유기물 순환도 잘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땅은 이제 진흙 성분이 많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한 증상이 다른 타 농가보다는 좀 덜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 경향은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 물을 준다. 물을 주는데 가장 이렇게 온도가 30도 이상 지속이 됐을 때는 물론 낮에도 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게 수원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농가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겨우 한두 시간 줄 물량밖에 없는 농가도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 되면 그 한정된 수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주려고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주면 좋냐?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해가 넘어가려고 준비할 때 그때는 기압이 떨어져요. 하부 쪽으로 지면 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기에 물을 한두 시간 이제 토양 성질에 따라서 물을 준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이 뿌리 주변에 상 모여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일 아침 보통 요새 이제 일출이 5시 한 10분 정도에 이제 일출이 된다 그러면 일출이 되는 시점부터 1시간 사이에 오늘 필요로 하는 물량의 12%에서 17%의 물을 흡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흡수를 쫙 하다가 보면 오전 하마 아직 10시가 안 됐는데 이렇게 뜨거운데 오전 10시부터는 피크로 올라갑니다. 수분 증발량이. 그러면 증발이라고 하는 거는 나뭇잎이 스스로 살라고 수증기 형태로 물을 뿜어 버리는 거예요. 뿜어 버리지 않으면 나뭇잎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갈변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는 피크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2시까지 거의 65%에서 70%의 물이 소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수분 증발을 시초에 시작할 그 시기부터 필요를 해서 오후 2시까지 물을 전체 소비량의 80% 이상 되는 물을 갖춰 놓지 않으면 나무가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 경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제 준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 됐을 때 이제 해가 질라고 준비를 하는 시간대에 물을 공급해 줘야지 수분 증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가 있다. 그래서 꼭 이제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수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 수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수분 하나가 이제 우리 사과가 1g이 크는데 수분이 한 200에서 400% 정도의 물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면 사과나무 한 나무에서 보통 사과를 한 5박스 20kg 기준으로 5박스를 수확한다 그러면 100kg죠. 100kg를 수확하려고 그러면 물이 1년 동안 필요로 하는 물량이 5톤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자연적으로 증발되는 양도 꽤 여럿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영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가운데서는 물 관리가 무엇보다 다른 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요즘 뭐 저희들 충주 지역에서도 일부에서는 지금 갈반이 좀 많이 생기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비도 안 오고 대체적으로 날씨가 좋았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5월 달에 방제가 너무 치료제 위주로 선행이 되다 보니까 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날이 이렇게 뜨거우면서 후덥지근하고 습도는 높다 보니까 나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게 됨으로써 갈반 포자가 많이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갈반 포자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한 상태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이렇게 관리를 할 때 갈반 포자는 저온 다습한 상태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전문의 낙엽병이라고 하는 반전무늬병 있죠? 반전무늬병이 걸린 잎에는 거의 100% 가까이 갈반 포자가 앉아요. 그래서 반전무늬병을 빨리 좀 조기에 깨끗하게 이지시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내년부터 방제 체계를 잡을 때 개화전 방제는 데프라를 많이 치죠. 데프라를 치는 이유가 요즘 확산 일로에 있는 난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 데프라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낙하우 방제는 뭐 실테넴이나 이렇게 해서 과신 곰팡이병이나 적선병을 막기 위해서 치는데, 올해 이제 방제 체계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있는 방제 체계를 보니까 3회차 방제 때 산림꾼을 많이 이렇게 처방을 했더라고, 전국적으로. 물론 산림꾼이 단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약인데 전반기 때 너무 빨리 병이 아직 밀도가 증식이 안 될 당시에 침투 이행성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병에 대해서 내성 발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방제 체계는 3회차 방제 때 무조건 아이센 M45 1kg 한 봉지만 넣고 다른 거를 안 넣어요. 근데 강원도나 일부 지역에 보니까 산림꾼으로 처방을 했길래 제가 산림꾼에다가 그러면 아이센이나 안트라콜을 500g 정도라도 넣어서 내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잡아놓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시행된 농가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4회차 방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안트라콜로 거의 올해는 동일시 됐더라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고 5회차 방제에 저 같은 경우는 델란을 살포를 했어요. 델란을 살포한 이유가 그 델란하고 혹시라도 이제 갈반이 생기면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석회보르도를 살포하기 위해서 그놈하고 델란하고 석회보르도는 최소한 10일 정도의 이벽거리가 있어야지 약해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회차에 이제 델란을 넣고 6회차에 저는 프론사이드를 쳐요. 프론사이드를 치고, 그러면 6회차에 프론사이드를 치는 이유가 요즘 뭐 월동 경해충 방제로 해서 기계유제 살포가 전국적으로 한 70% 정도는 기계유제 살포하는 농가가 있더라고. 그래 되면 응애 발생이 많이 늦어지죠. 그래서 6월 초쯤에 응애가 발생을 해요, 전국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장마도 뭐 빨리 끝나고 하니까 이제 발생이 강도가 굉장히 세지는데, 그렇게 되면 응애약이나 응애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프론사이드하고
파스타하고 뭐 버티맥이 됐든 슈퍼펀치가 됐든 일반 좀 저렴한 농약에 응애 전문 약재를 넣으면 그 시기에 굉장히 응애 밀도를 많이 줄여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계속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 되면 이제 7회차에는 그 3회차에 살림꾼을 친 집들은 다른 농약을 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7회차에 이제 살림꾼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갖고 병의 내성을 최소로 억제를 해놓고 가는 그런 형태의 가수원 병해충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들 지역에서 그 많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방제 체계도로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전반기 때는 좀 내성 발현을 굉장히 억제를 시켜놓고 가는 그런 방제 체계가 좋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내 밭에 병이 밀도를 최대한 억제를 시켜놓고 가는 방향이 가장 좋겠죠. 내가 병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월동 병해충 방제로 기계유제 방제를 많이 합니다. 하고 나면 개화점 방제를 하기 전에 뭐 바닥에, 가수원 바닥에 민들레 꽃이 핀다 이래고 풀이 좀 어느 정도 크면 이 풀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초제 살포를 하시죠. 제초제 뭐 전체적으로는 제초제 살포를 안 하지만 수관 하부에는 제초제 살포하는 농가가 많으니까, 저는 이제 뭐 이거는 경험적에서 우러나온 거고 이거는 기술도 아니고 노하우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시행을 하시면 굉장히 병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꽃이 이제 개화점 방제를 하기 전에 내 가수원에 잡초가 이렇게 좀 자랐다 그러면 요 자란 잡초를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 사과꽃이 피기 전에 피는 꽃을 많이 억제를 시켜줘야 우리가 수정 능력도 높아지지. 그러기 위해서 저는 첫 번에 제초제 칠 때 바스타를 치는데, 바스 500리터 기준으로 바스타 3병을 놓고 뭐 우리 이제 보호살균제가 됐든 일반 살균제 아니면 뭐 화상병 전문 약제로 나눠준 그런 세균성 그 살균제 그거하고 기계유제를 4리터 정도 놓고 이제 바닥에 살포를 하는데 듬뿍 뿌려줘요. 바닥에 좀 물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뿌려주면 초기에 그때 내 밭에서 자생하고 월동하고 있는 그 병균, 특히 갈반 포자나 탄저 포자의 비율을 최소한 50%는 줄여줍니다. 그거는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 한 4월 중순쯤 되겠죠? 그때쯤 우리나라 기후의 적산 온도를 계산을 하면 그 시기쯤, 충주 지역이 한 4월 17일쯤 되는데 그 시기쯤 병원균이 토양 내에서 월동을 하고 있다 깨어나서 기지개를 필 시기에, 우리가 여름에 지금 이래 더울 때 점심 먹고 낮잠 한숨 자고 1시간은 자야 되는데 30분밖에 안 자면 일어나기 싫고 그렇지 어리벙벙 하잖아. 그럴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왜 바스타를 3병만 넣나? 정량으로는 5병이나 6병을 넣어야 되는데 3병만 넣고 듬뿍 주면 풀이 죽는 듯 마는 듯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요. 그러면 다음 기작으로 나타날 잡초의 자람새를 늦춰주는 게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 1년에 제초제 작업만 하는 것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줄여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병균 밀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50% 이상이 사멸돼.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여러분들 꼭 개화점 방제하기 전에 내 밭에 병균 살포를 해서 그 병균 그 약 전문 약재를 살포를 해서 밀도를 최대한 억제를 시켜놓고 가는 스타일로 하신다 그러면 농약값이 굉장히 줄어든다.